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아 해방입니다. 저자는 장마르크 르메트르,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마르크 르메트르, 노아 생물학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자 몽펠리에 재생의학 그리고 바이오테라피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3부 노아 속도를 늦춘 사람들의 비밀. 사르데냐 주민들의 장수 비결을 물으면 대부분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령자들이 요양원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자들이 더 뛰어난 회복력을 보이며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르데냐의 10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농부나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즉, 야외에서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환경이죠. 게다가 알코올과 담배는 거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곳의 식단은 흔히 지중해식 식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수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르데냐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은 식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육류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며 대신 다양한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사르데냐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이고 적당한 신체 활동, 가족 및 이웃과의 긴밀한 유대가 장수의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남서쪽의 오키나와 군도입니다. 사르데냐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식단도 식물성 식품이 중심을 이룹니다. 잎채소와 고구마, 생선과 해산물이 주요 식재료이죠. 100세를 넘긴 오키나와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자신의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식사법인 하라하치부는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배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장 수치보다 약 25에서 30% 적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보통 남성이 2000kcal를 섭취한다고 할 때 하라하치부를 실천한다면 이보다 약 750칼로리 정도를 덜 먹게 되죠. 이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심혈관 질환과 특정암의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오키나와 고령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아이라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끈끈한 사회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죠. 또한 이키가이는 삶의 목적성을 뜻합니다. 이는 매일 아침 기꺼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섬 전체가 활발한 사교 활동으로 가득하며 정원 가꾸기나 산책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단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조류와 강황 섭취는 줄고 우유와 육류 소비량이 늘어났죠. 그러나 생선과 두부, 현미, 녹차, 마늘과 같은 전통적인 건강식품은 여전히 식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블루존의 지역처럼 이카리아 역시 지중해식 식단을 따릅니다. 신선한 잎채소와 각종 채소, 콩류와 완두콩,
제철 과일, 올리브 오일이 식단의 중심을 이루며 여기에 생선과 염소 우유, 유제품을 더하고 아주 가끔 양고기를 곁들입니다. 이카라야 주민들이 설탕 대신 꿀을 먹는다는 사실은 특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또한 매일 커피와 레드와인을 즐기고 로즈메리, 세이지, 오레가노, 쑥으로 만든 허브차를 마십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의 전통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으로 이어지며 오키나와의 하라 하치부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지중해식 식단이 신체와 정신 건강을 높였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이카리아를 포함해 새 블루존 지역의 사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의학의 발전 덕분에 기대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블루존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블루존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존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과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80세가 넘어도 대부분 활발히 일하며 자연스럽게 자주 몸을 움직입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우울증이나 치매 발병률이 낮은 것도 동일하죠. 식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육류 소비가 적으며 가공식품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지역 사회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지원망이 되어줍니다. 블루존의 비결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강한 사회적인 유대입니다. 이 4가지 요소들 모두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를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건강과 노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특정 혈액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혈당, 비정상적인 중성지방과 고밀도 지단백 수치, 과체중 및 비만은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것들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신경퇴행성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자식 생활이나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비만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수치 이상은 식단, 신체 활동, 사회적인 관계, 스트레스 수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블루존에서 발견한 장수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균형이 무너지면 노화가 가속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칼로리 제한은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의학계는 적게 먹기와 오래 살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처음부터 주목해왔습니다. 블루존으로 알려진 장수 지역 주민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건강에 좋은 식단이 일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지중해식 식단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최근에는 운동선수들도 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 식단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하라하치부 식습관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이들은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춥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고 육류와 설탕을 최대한 적게 먹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약 25에서 30%의 칼로리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중해식 식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칼로리 제한이 건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숨을 쉴 때마다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공장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세포 노화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의 구성 요소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칼로리 제한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몸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DNA가 손상되며 노화가 가속되고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 활성산소의 생성이 줄어들어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0에서 65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 발병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부터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섭취한 사람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70% 높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 또한 28% 더 높았습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식이 규칙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나이에 따라서 식단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칼로리 제한을 무제한 지속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발터 롱고의 연구는 장기간의 칼로리 제한이 예상치 못한 이점을 가져온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칼로리 제한을 통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 기분, 수면, 성 기능이 개선되었고 체지방 감소로 체중도 줄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칼로리 제한은 대사 적응을 유도해서 인슐린 수치, 체온, 에너지 소비, 염증 지표와 같은 주요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생 동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평균보다 30% 적게 칼로리를 섭취하면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단식입니다. 단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영양소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한 뒤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간헐적 단식과 며칠 연속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지속적인 단식입니다. 단식의 기본 원리는 에너지원인 당분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포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자가포식을 시작합니다. 자가포식은 말 그대로 자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오래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분해하고 이를 새롭게 건강한 분자로 대체합니다. 이 작용은 손상된 부분이 많을 때 활성화되며 세포의 노화와 노쇠를 늦춥니다. 반면에 자가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생깁니다. 칼로리 제한이나 단식으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면 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세포 회춘 효과로 때로는 새로운 세포 생산을 촉진합니다. 일례로 췌장에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육세포 생산을 도와서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단식을 이어가면 우리 몸은 그 상태에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간에서 생성되는 지방산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체내 지방이 충분하다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약 단식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지방이 줄어들면 그 후에는 단백질 저장고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근육 단백질이 분해돼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만약 당신이 고령자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단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수치를 낮춰서 혈액 상태를 개선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며 신체 기능과 호흡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어듭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만으로도 체내에 저장돼 있던 당분을 소모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대사 시스템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과 단식 모두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늦추고 때로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비교적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인 특징, 시작 시기, 단식 기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DNA가 손상되고 구조적 결합이 발생하면서 유전체는 불안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손상과 교란이 발생하고 염색체 끝에서 작은 보호 덮개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이러한 손상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외부 요인에 의할 뿐 아니라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생체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계의 물질에는 레스베라트롤, 카로티노이드, 멜라토닌 등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DNA를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 식단은 염증을 줄여줄 뿐 아니라 유전자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후성 유전적 작용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 단백질, DNA와 같은 여러 거대 분자의 손상이 가해집니다. 특히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 중 구아닌이 산화되면 해로운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와인을 적당히 마시면 혈액세포에 나타나는 산화 손상의 흔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을 대표하는 소프리토와 같은 요리는 조직의 산화 손상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해바라기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넣고 요리하면 DNA 이중나선이 덜 손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주요 구성들은 유전체 손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해줍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그 밖에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오래 유지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허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운동을 하면 엔돌핀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물질이 생성돼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세포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러한 효능은 다양한 건강 지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사망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에 최대 산소 섭취량은 신체 나이와 수명을 예측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운동은 안정 상태에서 혈압을 낮추고 최대 심박 출량과 혈류량을 늘리며 조직의 혈액 분포를 개선해 줍니다. 또한 체액 조절, 내피 기능, 미주신경 긴장도, 심박수 변동성, 심혈관 보호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폐 공기순환과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교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호흡 기능까지 올려줍니다. 운동은 심폐 기능뿐 아니라 근골격계와 신경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근육량 손실을 막아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강화하고 노화로 약해지는 균형 감각과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체중 조절 효과와 부위별 지방 감소 효과는 물론 근육량과 골밀도도 높여줍니다.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산화를 늘려서 대사 기능을 개선하며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근감소증을 예방해줍니다. 근감소증은 금속류가 줄고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지만 운동으로 이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주 비행사도 지구로 돌아온 뒤에 운동을 통해 근육 기능을 회복합니다. 운동은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운동이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일시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조직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염증으로 인해 오히려 세포 복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게 만들죠. 또한 항염증 물질의 분비를 높여 염증 수치의 균형을 찾아줍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은 만성염증 상태인 염증성 노화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스트레스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여러 인자를 분비해서 노화를 늦추는 것에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건강이 좋아질까요? 많은 사람에게 자연은 곧 건강한 산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으로 통하지만 실제로 시골과 바닷가, 산과 같은 자연 환경이 건강, 특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숲속에 잠깐만 머물러도 신체와 정신 건강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 머무르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감신경 활동은 줄고 이완과 관련된 부교감신경 활동은 늘어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대사조절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코르티솔의 타액 농도가 도시에 있을 때보다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불안도 줄고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자연 속에서 잠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30분만 자연과 접촉해도 우울증의 위험이 7% 줄었으며 이 효과는 주간 접촉 시간이 75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며 피로를 없애주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지 능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의력이 회복되며 정신적 피로와 혼란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스트레스와 낙관주의. 블루존의 백세인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뛰어난 회복 탄력성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열정과 낙관적인 태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낙관적인가요? 유리잔을 볼 때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요?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은 오늘날 산업사회가 초래한 문제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지님으로써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낙관주의가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통해 두 가지 성향을 분류해 본 결과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했습니다. 이들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감염병 같은 노화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